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따사로운 증식 카페 시간입니다. 이 화요일의 터줏대감 전문가님 또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홍주환이 떴다. 홍주환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의 이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조 원대 자산운용사 탑트레이더 출신에 OTT 바로 주식TV에서 13만 구독자를 지니고 있고요. 실전투자대회에서 3년이나 연속 우승하신 실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단기 및 수익 위주 종목 추천에 탁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오신다면요. 한 주 만에도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물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11월 달에 팍스경제TV에서 지금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월간 스타킹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11월 달에 수익률은 무려 거의 400%에 가까운 367%를 기록하면서요. 1등의 자리와 함께 트로피를 가져가셨는데요. 자, 1등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 종목들이 나갔었는데 그 종목들 수익률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3개월 정도의 수익률은 2000%가 넘지만요. 너무나 많은 종목들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달 것만 간단하게 한번 추려봤는데요. 살펴보자면 메디아나 42%, 맥 ICS 25%, 나머지 등등등 해서도 두 자릿수 수익률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 추천일 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바로 최근까지도 들여서 이 종목에 대한 수익들이 마구마구 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우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종목명도 알려드릴 거고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모두 다 상세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문자 메신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노란톡에서 문자를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홍주환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노란톡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가 나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100원을 통해서 계좌를 해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면 무조건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100원도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 참여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갖다 대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뜰 텐데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닉네임도 예쁜 거 한번 설정해 주시고 들어오신다면 장중에도 우리가 데일리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또 주식에 대해서 기초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도 해가시면 주식 기초도 탈출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슈 포인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포인트,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과 메타버스, NFT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뜬세가 좀 나와졌는데요. 과연 2022년에도 이 테마들 우리가 투자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첫 번째 이슈 포인트로 들고 왔고요. 두 번째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배당락일에는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락일의 투자 전략 시뮬레이션별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홍주환 대표님께서 원전과 가스, 로봇 관련주 테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바꿔드릴 바로 수익을 낸다. 필명이 바로인 우리 홍주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단 며칠도 안 남았는데 이번 한 주 또 한 해 마무리를 하는 겸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 이번 한 주가 어제 오늘밖에 없었어가지고, 네. 뭐 일단 어제 오늘까지는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입에 연말이잖아요. 네. 네, 연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바쁜 일정을 또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가 또 이런 주식에 관련돼서 재테크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디톡스탁 오늘 시청자분들이 오늘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또 채널을 뭐 다른 재밌는 거 많잖아요. 네. 요즘 보면은 더 보고 싶겠지만 오늘은 좀 디톡스탁에서 재테크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투자 포인트는 쏙쏙 알고 가셔야지 내년 2022년에 1월달 투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 수익이 난 종목이 정말 많은데요. 한번 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면요. 메디아나 42%, 또 많이 난 거 액션스퀘어 47%, 나머지 BK탑스, 윌링스 최근까지도 27일까지 계속 종목을 주셨고요. 여기서도 정말 많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12월 달,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241%가 났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종목이 났는데 오늘은 또 월간이기 때문에 월 말이기 때문에 월말 홍주환 픽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 월말 홍주환 픽은 제가 약간 믿고 보는 그런 픽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 픽 언제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오늘 제가 뭐 준비한 이 강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시황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종목 봐드릴 건데 제가 이제 항상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연말 따뜻한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계좌까지 따뜻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히든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오늘 우선 노란통 메신저 참여를 하신 다음에 대기하고 계시면은 이따가 제가 아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신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 링크도 따로 드릴 거고요. 계좌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도 드릴 겁니다. 자, 참가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홍주환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실시간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또 QR코드가 뜰 텐데요. 여기 QR코드를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바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시고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8시 50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입장을 해주시고 그럼 오늘의 시장 관전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인이 2조 원 넘는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그래도 지수는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지금 외인 기관은 6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 1월달 시장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긴 하는데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기관과 외인이 네.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아, 우선 이제 수급 자체로 보면은 개인이 이탈을 하고 있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수급의 전환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개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게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함께 지금 뭐 신용잔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반대 매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심도 많이 줄어들었죠. 위험 자산의 이 선호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여기서 좀 이탈되고 있는 자본들이 조금 연말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평소에 원래 매년 연말이 되면은 개인들이 좀 팔거든요.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이제 신용 잔고 소진이라든가 반대 매매라든가 그리고 이런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좀 올라오면서 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제 이런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쪽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많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제 주머니를 좀 걸어 잠그려고 이제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지금 기관과 외인이 다시
그동안 좀 집 나갔던 기간이었죠. 오늘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수급 주체가 전환된다라는 것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 외인과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인과 기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수급을 해주고 있고 지금 수급 주체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내년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분명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죠. 네. 뭘 샀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대형주를 너무 많이 샀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기간에서 600만 주 이상의 대량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150만 주 정도. 그 저번 주에는 200만 주.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편입 비중 자체가 대형주에 지금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인은 좀 분산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왜일까요? 오늘이 어떤 디데이입니다. 어떤 디데이일까요? 바로 배당 디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기간에서 600만 주 이상의 대량 순매수를 좀 삼성전자에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 수급의 흐름 자체가 배당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다라는 게 조금 다소 아쉽다. 예, 그것만 아니라 그런다면은 사실상 두루두루 좀 매수를 해주고 수급 주체가 두루두루 좀 매수를 해주고 다양한 섹터에서 순환을 골고루 호흡을 좀 돌려줬다고 한다면은 내년에 있어서 조금 기대를 강하게 해봐도 되겠는데 다소 아쉽게도 이 배당을 노린 전략적 매수였다 보니까 내년 상승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만약에 상승을 해줄 것 같으면은 또 다른 모멘텀이 시장이 동반이 돼야 된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장이다? 추가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 모멘텀을 체크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체크해 봐야 된다.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내년 장에 있어서 이게 상승으로 갈지 혹은 하락으로 갈지 적어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상승장이 좀 계속됐던 게 내년 상승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배당금을 노린 여기에 대한 전략이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확실히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만 이런 포인트들을 쏙쏙 짚어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시황 파악, 데일리로도 전략을 세워보실 수도 있고요. 또 히든 종목도 오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오늘 이 프로그램은 주 1회지만 데일리로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슈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자 노란톡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메신저로 먼저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원 세 글자 보내주신다면 실시간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또 여기 QR코드가 뜨죠.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신다면 기초교육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식을 난 잘 모르겠다. 종목도 남의 말 듣고 샀다. 이런 분들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주식이란 게 어떤 건지 정확히 배워가신다면 나중에는 스스로 종목 발굴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주십니다. 저도 우리 홍전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강의를 듣고 제가 직접 또 종목을 매수를 해보고 그러면서 수익이 나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신다면 직접 수익 인증도 하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쑥쑥쑥 자라나실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슈 포인트 첫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에 다시 돌아온 게임과 메타버스 NFT입니다. 한동안은 좀 잠잠하더니 다시 또 가는 것 같아요. 과연 2022년도에도 요 테마들 투자하기 괜찮을까요? 사실상 네. 대안이 없죠. 네, 시장에 대안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선은 지금 시장에 재료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좀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지금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네, 올해 한 해를 보자면은 사실상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조금 좋은 흐름을 유지를 했어요. 네. 그런데 3월 이후부터는
조금 시장이 어려워졌죠. 많이 네. 좀 어려워지면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 차트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요때부터요. 4월까지 좀 치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살짝 주더니 한 번 더 갱신을 해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그렇게 수익 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이때는 많이 수익 보고 왜냐하면 너무 개별 장세였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 장세여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이 5월부터 8월까지의 상승분에서 수익을 보신 분은 극히 드물 거다. 개별 장세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보면은 사실상 점진적 하락 장세예요. 지금 보시면은 완벽하게 하락 장세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락 장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테마들이 좀 주된 테마들이었냐? 제가 이제 좀 나열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일단 원전 테마가 하반기 한마디로 한 6월, 8월 그리고 한 9월 초까지는 그래도 원전 테마가 좀 강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한 가을, 늦가을쯤부터는 어떤 테마가 좀 강했냐? 단연 메타버스, NFT, 게임주들이 저는 좀 강했다고 빼놓을 생각을 수 하고 없죠. 있어요. 그리고 11월부터 갑자기 10월 거의 한 말부터죠. 11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NFT랑 게임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떠한 악재가 터졌냐? 바로 게임 그 P2E, 네. P2E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NFT 규제를 한다. 게임 NFT 규제를 한다라는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갑자기 게임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조정이 딱 들어왔죠. 그럼 이 게임주들이 조정이 들어올 때 어떤 테마가 그럼 또 올라갔냐? 이때부터 이제 정책주들이 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 데이터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최근까지도 자율주행 좀 핫했죠. 네. 그리고 통신주도 최근까지 좀 괜찮게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장세였어요. 테마를 좀 보자면 주도 테마들을 좀 보자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제 NFT랑 게임주, 메타버스를 질문을 주셨는데 내년까지 유효하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릴 때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어떤 힌트를 드렸냐? 악재가 반영이 됐다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NFT는 원래 게임에서 불법이었어요.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맞아, 원래 안 됐죠. 네, 원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시 화두가 되면서 그 무쌍 삼국지 여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네. 국내 최초의 게임 내 P2E 한마디로 게임 내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현금화를 좀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요게 이제 소송에서 오늘 패소를 또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게임주들 괜찮게 흐름 보였죠.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주들도 괜찮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NFT도 오늘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어요. 자, 악재가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패소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재가 선반영이 된 거예요. 이미 그때 하락을 할 때 조정이 들어올 때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악재는 적어도 지금 소멸 단계에 있다. 자, 근데 소멸이 됐으면은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특별한 악재가 동반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악재로는 더 이상 주가를 흔들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악재가 소멸되고 있는 와중에 게임주들 그리고 NFT 그리고 메타버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글로벌적인 호재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각국에서 메타버스 선취를 하려고 기술 개발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NFT 역시 지금 너도 나도 NFT 대세입니다. 게임은 또 어떻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게임주들이 사실상 상당한 수혜를 많이 보기도 했는데 다만 PC방에 관련된 PC 게임주들은 조금 수혜를 보지 못했어요. 모바일 게임 위주로 좀 수혜를 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C 게임들이 살아나고 있죠. 자, 서든어택 어떻습니까? 서든어택이 지금 갑자기 사실상 이게 요즘 그 MZ 세대 네. 어린 MZ, 친구들의 그 단어를 쓰자면은 그걸 고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래된 게임이라고. 고여 있는 물처럼 네. 그 오래된 게임 네. 고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고인돌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그래서 네.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서든어택은 좀 이런 오래된 아주 고인물적인 게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든어택 같은 경우는 PC 게임에서 순위를 다시 올리면서
매출의 흑자전환을 시켰죠. 요번에 올해. 네. 그만큼 다시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래된 게임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게임의 그 향수, 그리고 그 향수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 한마디로 좀 충성 고객들이라고 부를게요. 충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의 컨텐츠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인 거고요. 지금 이제 PC 게임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모바일 게임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휴대폰이 얼마네요? 요만하죠. 요만해요. 여러분. 요만하다 보니까 이 한 손에 들고 뭔가 게임을 하는데 갈증을 느끼는 거야. 조금 더 큰 화면을 원하게 그렇죠. 되고. 저도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 뭐 아무래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뭐 신작 게임 나왔다, 네. 뭐가 나왔다, 뭐 관련주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해봐요. 왜냐면은 네. 재밌는지 제가 판단을 해야 맞아요. 이 제가 종목도 분석을 해볼 거 아닙니까? 네. 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막 이거 하다 보면은 답답해요. 물론 뭐 재밌긴 한데 그 갈증이 있더라고, PC 네. 게임에 대한. 근데 아마 지금 이 PC 게임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타격감도 훨씬 다르긴 하죠. 그렇죠. 네. 아니, 큰 화면에서, 그리고 자유롭잖아요. 네. 조작이. 이 막 마우스 키보드를 활용해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그 게임의 자율성을 확보를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이 유저들이 다시 PC 게임, 한마디로 조작이 쉽고 자유로운 좀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볼 수 있는 이런 PC 게임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첫 시발점이 올해의 서든어택 역주행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PC 게임도 그렇고 순항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더 매출이 좀 증가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위메이드는 어떻습니까? 위메이드가 지금 저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미르포라는 게임이 국내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했더니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은 글로벌 시대란 말이죠. 예전에는 이 내수만 좀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예요? 게임 강국입니다. 게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인 이런 뭐 흐름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게임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강하게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멘텀은 모바일 게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PC 게임에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한 호재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